백만장자가 장애를 얻고 아내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전과자였던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고 모두를 놀라게 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사랑에 대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아침 햇살이 정원우의 작업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책상 위에 흩어진 설계도와 스케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정원우는 도시에서 가장 유망한 조경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와 결의에 찬 녹색 눈동자는 그가 일에 대해 느끼는 열정을 반영했습니다. 정원우는 민첩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의 마지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공원의 전면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에 있어 도약일 뿐만 아니라 그가 조경 건축학과 학생 시절부터 추구해온 꿈의 실현이기도 했습니다. 원우야, 여보, 아침 먹으러 올 거예요. 아니면 또 작업실로 음식을 가져다 줘야 해요? 그의 아내 윤소라의 목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습니다. 정원우는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사랑해. 인공호수. 디자인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실을 나서자 정원우는 복도에서 윤소라와 마주쳤습니다. 긴 금발 머리를 뒤로 묶고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밤새 작업했네요. 그렇죠? 윤소라가 걱정과 책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요해요, 소라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원우가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입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윤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삶은 이미 좋아요, 원우야.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아침 식사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가끔 식기 소리와 커피를 마시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정원우는 계속해서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윤소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가 나중에 프로젝트의 재정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러 올 거예요. 정원우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말했습니다. 윤소라는 접시에서 눈을 들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요? 오랫동안 못 봤네요. 어떻게 지내요? 항상 바쁘죠, 늘 그렇듯이. 도시 최고의 회계사가 되는 건 요구사항이 많아요. 정원우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원우는 작업실로 돌아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김준호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치약 광고에서 본 듯한 미소를 지닌 김준호는 비즈니스 성공의 전형이었습니다. 원우야, 내 친구. 김준호가 정원우를 꽉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정원우는 친구의 열정에 감염되어 웃었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어, 준호야. 봐, 최신 디자인을 보여줄게. 두 남자가 설계도 위로 몸을 숙이고 예산과 일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동안 아무도 작업실 문에 서 있는 윤소라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원우는 거의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고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끊임없이 작업했습니다. 한편 윤소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고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한다는 핑계로 집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원우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소라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놀라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깜짝이야, 사랑해. 정원우가 작업실에서 나오며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윤소라뿐만 아니라 김준호도 함께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때릴 정도였습니다. 윤소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걸린 사슴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김준호는 잘 숨기지 못한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원우야, 우리... 윤소라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기도 전에 정원우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눈앞의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에게 다가오는 윤소라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의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리가 정원우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처음으로 인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밝은 병실 조명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옆에서 윤소라가 불편한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라야. 정원우가 목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소라는 깜짝 놀라 즉시 깨어났습니다. 원우야,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깨어났어요. 그녀가 외치며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원우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등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이 기절해서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3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어요. 윤소라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정원우는 자신의 다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공포가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야, 내 다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음 몇 시간은 의사들과 검사, 진단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원우의 낙상으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허리 아래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과정이 길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정원우는 다양한 감정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좌절감,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윤소라와 김준호의 관계에 대한 점점 커지는 의심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밤에 대해 윤소라와 이야기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주제를 회피하고 그의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우가 지친 물리치료 세션 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김준호가 병실 문에 나타났습니다. 원우야, 친구 어떻게 지내? 김준호가 평소의 자신감 대신 조심스러운 태도로 물었습니다. 정원우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친구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배신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더 좋았던 적이 있었지. 준호야, 무슨 일로 왔어? 김준호는 가까이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시청에서 내 상황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내 상황? 정원우가 목소리에 쓴맛을 담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김준호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봐, 원우야,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프로젝트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내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네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했다고? 정원우가 속에서 분노가 치솟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권리로? 누군가는 해야 했어. 김준호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때문에 프로젝트가 멈출 수는 없잖아. 내가 뭐 때문에, 준호야? 내가 마비됐기 때문에. 내 소위 가장 친한 친구가 내 프로젝트를 훔치려고 하고 어쩌면 다른 것도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때릴 정도였습니다. 김준호는 창백해졌고 이는 정원우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정원우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나가, 준호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네가 내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김준호는 천천히 일어섰고 죄책감과 결의가 섞인 표정으로 정원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하지만 누군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해. 그리고 내 상태에서는 나가. 정원우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가 작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호가 떠난 후 정원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분노와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소라가 평소처럼 방문했을 때 정원우는 그녀와 맞섰습니다. 김준호와 얼마나 오랫동안 내 뒤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윤소라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놀람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원우야, 나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라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윤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원우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일에 바빴고 준호는 거기 있었고 정원우는 눈을 감았고 정서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소라야. 그리고 당신과 준호가 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원우야, 당신의 회복,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정원우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윤소라는 흐느끼며 방을 나갔고 정원우를 혼자 그의 생각과 함께 남겼습니다. 그는 한때 변화시키기를 꿈꾸었던 도시를 내다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몸은 부서졌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으며 그의 꿈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그의 꿈의 정원은 짓밟혔을지 모르지만 이 배신의 잿더미에서 그는 그의 재탄생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습니다. 정원우는 매일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싸우며 다리의 움직임을 되찾기 위한 고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물리치료 세션은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구명복을 붙잡은 조난자처럼 붙잡았고 자기 연민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원우가 또 다른 치료 세션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낯선 인물이 그의 병실 문에 나타났습니다. 28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갈색 머리를 대충 따은 머리로 묶었으며 많은 비밀을 간직한 것 같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저는 한미라라고 하고 새로 오신 간병인입니다. 그녀가 약간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원우는 놀라고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을 요청한 기억이 없는데요. 한미라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선생님의 사례에 배정했어요.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한미라가 기회라는 말을 한 방식에서 정원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정 선생님.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큰 실수죠. 저는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고 이 일은 제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예요.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정원우는 잠시 말을 잃고 이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도움을 거절하고 싶어 했고 전과자를 간병인으로 배정받은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수개월간의 고독과 성찰, 속에서 자라난 부분은 한미라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에 대한 필요성이었습니다. 좋아요, 정원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죠.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환자가 아닙니다. 한미라는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 선생님. 저는 까다로운 조경 디자이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다뤄봤어요. 다음 며칠은 둘에게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미라는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정원우의 운동과 일상 관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한미라는 정원우가 필요로 했던 줄도 모르던 새로운 에너지와 다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우가 특히 어려운 운동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한미라는 보조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공원 스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디자인인가요? 그녀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원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사고 전에 제 프로젝트였죠. 지금은 누가 알겠어요. 한미라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디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제가 아시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 상상하곤 했던 정원들이 생각나요. 교도소에서 정원을 디자인했어요. 정원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요. 네. 그것이 제 탈출구였어요. 녹색 공간, 생명과 색채로 가득 찬 곳을 상상했죠. 사람들이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장소요. 그녀의 말은 정원우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의 열정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공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정원우가 활기를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장소,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곳이요. 한미라는 존경과 도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정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지만 선생님의 마음과 재능은 여전히 온전해요.
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세요? 한미라의 말은 정원우 안에 잠들어 있던 불꽃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사고 이후 처음으로 그는 다시 연필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라는 그의 옆에 있었고 놀랍게도 통찰력 있고 가치 있는 의견과 제안을 제공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정원우와 한미라 사이에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물리치료에 전념했고 정원우는 다리의 힘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후에는 설계 세션으로 변모했고 정원우는 공원 계획에 매진하는 동안 한미라는 그녀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포용적인 놀이 공간을 설계하고 있을 때 정원우는 한밀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평소 활기찬 모습이 사라진 듯했고 보통 빛나던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미라 씨? 정원우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질렀던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봐 걱정돼요. 정원우는 공감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한미라의 삶을 바꾸려는 결심을 존중하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동생 민호가 저를 감옥에 보냈던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삶이 엉망일 때 다른 사람을 설교하기는 어려워요. 당신의 삶은 엉망이 아닙니다, 미라 씨. 정원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건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요. 정원우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그의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 동생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항상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공원이요. 정원우가 새로운 열정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과 전과자들을 위한 원예와 조경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자연의 치유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미라의 눈이 그 아이디어에 밝아졌습니다. 그거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정원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도와 그것을 설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정원우는 한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원우 씨.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우리는 이제 팀이에요, 미라 씨.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다음 며칠은 창의적인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원우와 한미라는 새로운 공원 컨셉트에 대해 쉴 새 없이 작업했고 교육구역, 치료정원, 명상 공간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때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의 꿈이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우와 한미라가 그들의 공동 비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지평선에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프로젝트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분노하여 투자자들과 시청 사이에서 줄을 당기며 정원우의 현재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의심을 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우와 한미라가 선 정원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이었고 프로젝트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원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업데이트된 프로젝트의 완전한 프레젠테이션을 원해요. 일주일 안에요. 한미라는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원우 씨.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원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삶을 변화시킬 기회라는 것을요. 정원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미라의 지지에 감사해 했습니다. 맞아요.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예요.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비하면서 정원우와 한미라는 모두 그들이 큰 일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조경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원에 대한 그들의 비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특별한 유대감도 시험하게 될 일련의 도전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전주는 열띤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원우와 한미라는 밤낮으로 일하며 새로운 공원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정원우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채 눈을 떴습니다. 한미라가 그를 준비시키는 동안 그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한미라가 그의 넥타이를 고치며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놀라워요. 정원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미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시청에 도착했을 때 정원우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준호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윤소라도 그곳에 있었고 홀의 뒷부분에 앉아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원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구역이 포함된 공원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면서 그는 의원회 구성원들의 얼굴이 회의적인 표정에서 관심 있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정원우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의 상징이며 두 번째 기회가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축하받는 곳입니다. 그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준호도 감명받은 듯 보였지만 빠르게 그의 반응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정원우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의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하려는 찰나 김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가 부드럽지만 의도가 담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분명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정 선생의 현재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겠습니다. 홀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정원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한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녀가 명백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성함이 한미라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의 보조이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미라는 계속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저는 교도소에 있었고 제 인생이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죠. 홀은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한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원우 선생님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원을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상태는 그의 비전이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미라가 말을 마쳤을 때 정원우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보여준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 한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에 감명받았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홀에서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원우는 감정에 압도되어 한미라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꼭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윤소라가 정원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놀라워요. 정원우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소라야.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미안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네요. 정원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소라는 돌아서서 떠났고 그를 혼란스러운 감정들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한미라가 정원우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와주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워요. 정원우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미라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뺨에 약간의 홍조가 돌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정원우 씨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도 당신을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원우는 한밀에 대한 그의 감정이 감사와 우정을 넘어 자라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도 전에 한미라는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좋은 밤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정원우가 어둠 속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안전해졌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밀에 대한 그의 커져가는 감정과 그들이 쌓아온 특별한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후 며칠은 열띤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정원우와 한미라는 건설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상세한 계획에 몰두하며 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적인 열정 아래에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치료 정원 구역의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들의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둘에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미라는 재빨리 손을 뗐고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저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급하게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정원우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조작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미라 씨,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요. 정원우가 그들 사이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요. 한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원우 씨, 저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간병인이고 당신은 복잡한 과거가 있고 저도 제 짐이 있어요. 알아요. 정원우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단순한 간병인 이상이었어요. 당신은 제 친구였고 제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었고 제 영감이었어요. 당신은 제가 열정과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한미라는 눈을 감고 명백히 그녀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원우 씨, 당신은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제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말해주세요. 그가 대답하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맞서 나갈 거예요. 한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원우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제 동생 민호가 아팠고 우리는 그의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되었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배달을 받아들였어요. 민호를 돕기에 충분한 돈만 벌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이 복잡해졌죠. 정원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손은 한미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배달 중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싸움이 벌어졌고 누군가가 다쳤어요. 저는 직접 누구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공범이었죠. 그 일로 3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한미라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원우는 부드럽게 자유로운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미라 씨,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힘과 선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당신의 과거가 지금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녀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 후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정원우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이해와 애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알아요, 미라 씨.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요. 지난 몇 달 동안 제 곁에 있어준 강하고 연민 가득하고 용감한 여성을요. 제가 사랑에 빠진 여성을요. 한미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서 어떤 의심이나 판단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랑, 수용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그 순간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듯이 한미라는 정원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고 그 키스는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정원우는 그의 이마를 한미라의 이마에 기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만의 투쟁이 있고 우리만의 악마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형성되었습니다. 함께요. 그녀가 반복했고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도시 위로 해가 지면서 발코니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정원우와 한미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얽혀 있었고 그들의 심장은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것이고 장애물과 시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희망,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랑과 두 번째 기회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정원우와 한밀에게 감정과 도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꽃피우는 동안 공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이 시작되었고 매일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정원우와 한미라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우는 이제 지속적인 치료 덕분에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원우가 감격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걸 보는 것이.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놀라운 것 이상이에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정원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정원우는 한미라와 매우 닮은 한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라는 자부심과 긴장이 섞인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민호예요. 제 동생이에요. 마침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그룹에 다가갔고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누나를 보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누나. 그가 인사하며 바지에 손을 닦은 후 누나를 안았습니다. 정 선생님. 그가 덧붙이며 정원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 씨, 편하게 정원우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대답하며 젊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눈에 열정의 빛을 띄었습니다. 다르네요. 식물을 다루는 일이 이렇게 만족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친구들, 우리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게 좋아요. 한미라는 동생의 말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우는 그녀를 한 팔로 감싸며 그녀의 감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김준호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다가왔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 무리가 따랐습니다. 정원우, 김준호가 거짓된 친절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군요.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원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일정과 예산 내에 있어요. 준호 씨, 무슨 말씀이세요? 김준호는 그를 따라온 남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시장실에서 오셨어요. 그들은 일부 떠돌고 있는 소문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전과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도움 의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심각한 안전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미라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으며 그의 자세에서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정원우는 똑바로 섰고 대답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활 프로그램은 우리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원을 재건하는 것처럼요.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확신드립니다. 그래도 김준호가 입술에 악의적인 미소를 띠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복잡성이 덜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없고 전과자들과 연관이 없는 사람 말이죠.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팽팽했습니다. 한미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빛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말씀이신가요, 김 선생님?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프로젝트를 훔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말이죠. 김준호는 직접적인 공격에 놀라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 대해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정 선생님과 제 누나가 우리에게 준 이 기회는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 삶을 바꾸고 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재건하는 데에도요. 시장실에서 온 남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민호의 진실성에 분명히 감명받은 듯했습니다. 정원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시고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시길 초대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직접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공원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그룹의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는 전체 투어를 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룹이 멀어지는 동안 정원우, 한미라, 그리고 민호는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시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원 개장일이 찬란한 새벽과 함께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새로 심은 꽃과 신선한 흙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정원우는 거울 앞에 서서 약간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한미라가 뒤에서 다가와 그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그녀가 그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모든 것이 완벽해요. 긴장 풀어요. 정원우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미라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정원우 씨. 당신, 저, 민호, 그리고 이 꿈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그들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때 황폐한 땅이었던 곳에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녹색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들이 주제별 정원, 포용적인 놀이공간, 명상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에는 큰 온실이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고 원예 워크샵과 수업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우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공원관리 유니폼을 자랑스럽게 입은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들, 시의회 의원들, 새로운 녹지 공간을 탐험하기 위해 열심인 지역 가족들. 놀랍게도 그는 군중 속에서 윤소라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냈고 이는 화해와 존중의 제스처였습니다. 정원우는 조용히 그 제스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장이 정원우와 한밀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넓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한씨, 이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정원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전체 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우리 도시의 경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니 정말 고무적입니다. 한미라는 정원우의 손을 꼭 잡았고 그들은 자부심과 감격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개장식 순간이 왔습니다. 정원우는 마이크 앞에 섰고 한미라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공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아니요, 이 이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의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도전을 극복하고 있든, 과거의 실수와 싸우고 있든, 혹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든 말입니다. 이 공원은 우리가 그 기회를 주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믿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원우는 한미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공원은 많은 두 번째 기회의 결과입니다. 제 사고 이후의 제 기회, 한미라와 다른 많은 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기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편견을 넘어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믿기로 선택한 기회입니다. 한미라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나무와 꽃 이상의 것입니다. 이곳은 희망과 새로움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차이가 축하받으며 매일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함께 정원우와 한미라는 리본을 자르며 두 번째 기회의 정원을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군중은 박수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동안 정원우와 한미라는 잠시 더 머물러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알아요? 정원우가 한미라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미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정원우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이요. 한미라 씨, 이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한미라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녀가 속삭였고 곧 더 큰 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이 키스를 나누는 동안 그들이 함께 만든 공원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정원우와 한미라는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극복,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